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을 제2의 박정희, 제2의 이승만으로 만들겠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회장 출신 강신업 변호사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을 제2의 박정희, 이승만으로 만들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말이죠. 이승만 박사는 독립운동가죠. 그리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유주의가 지금 퇴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점을 갖다가 좀 자유를 확산시키는 네. 이런 어떤 정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것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은요? 공과는 일단 지금 네.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공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죠. 새마을 정신, 이거 연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공화주의 정신, 이거를 좀 되살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수출국가, 산업국가, 네. 그야말로 5천 년의 가난의 떼을 벗은 그런 어떤 산업 동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자유주의 국가, 공화주의 국가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기세가 좋습니다. 근데 천천히 좀 할게요. 그럴까요? 변호사님.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제2의 박정희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분이 누구 말을 듣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이렇게 하자 만들겠다 그러면 만들어질까요? 제 말을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당대표 그러면 출마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자, 한번 나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죠. 그런 거 없었고요. 나간다는 얘기도 한 적 없고 나가라는 얘기도 한 적 없습니다만은 제가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나가지 말라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이죠. 네. 제가 수많은 글을 썼고 예. 그 글을 또 보내드렸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예. 제가 그 많은 역량, 예.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자, 글을 써가지고 보내주고 그러면 네.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고 그러면 아이고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옵니까? 예, 다 읽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때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네. 하나만 예를 들까요?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 네. 그것이 벌어졌을 때 제가 조 이공문 이래진 씨를 조문하는 글 이런 걸 써가지고 말이죠. 당시 정부의 어떤 국민을 살리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한 질타 내지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조문 이런 글들을 써서 보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리 따봉도 혹시 받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코멘트. 변호사님. 네, 역시 깊숙한 분이시군요. 건희사랑에서 네.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교감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 출마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을? 그 교감이 말이죠. 그 사진 받은 거 아시죠? 네. 그 사진 때문에 그야말로 질시와 질투 네.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말이죠. 네. 그런 상의 드리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사진이 보통 사진인가요? 나오기만 하면 특정이고 나오기만 하면 이게 천기 누설인데 변호사님만 막 받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저는 결국은 저에 대한 질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질투예요. 맞아요. 네, 질투 좀 하지 마십시오. 네. 예. 정치권의 질투였고 언론에서도 질투. 글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언론도. 왜 언론이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강신업한테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네. 왜 그런데 강신업을 이렇게 믿고 좋아할까요? 강신업의 어떤 면이?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죠. 사심 없습니다. 사심 없고요. 네. 돈 가진 것도 없고요. 네. 가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애국심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만한 자질이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자유주의 국가, 공화주의 국가, 법치 국가 세워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런 열정이 저한테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저를 믿는 거죠. 자, 근데 건희사랑 이제 회장하다가 국민의힘 대표가 돼야겠다. 국민의힘이 좀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요. 네. 일단 정권을 일단 인수했다는 얘기는 예. 이제 그만한 역량이 있고 그만한 어떤 정책을 갖다 입안하고 이제 일을 해야죠. 예, 일을 해야 되지 주도권을 않습니까? 잡고 예, 근데 국정 운영을 해야죠.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못하죠. 물론 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네. 민주당이 또 뭐 안 도와주는 것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또 지도력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은 점차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요새 보니까 전혀 마실수도 안 하시고요. 그리고 정제된 그런 어떤 언동을 하시거든요. 네. 처음에 그 후보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었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름대로는 방향을 잘 잡고 보는데 네.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를 못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그래서. 그다음에
용산도 그렇습니다. 예, 용산 대통령. 그래서 제가 맡아가지고 말이죠. 네. 제대로 보좌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 성공시키면 네. 그게 다 국민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든 아니면 야당이든 이렇게 생각합시다. 좀 크게 생각합시다. 네.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사람 나타나면 네. 그야말로 그것이 국민의 홍복이지.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 예. 민주당도 또 국민을 위해서 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고 네. 그야말로 정치인들이 업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정치인들이 똑같이 다운되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파이를 키우자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을 좀 한번 도와주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것이 미흡하다. 네. 그래서 제가 나서가지고 그야말로 이 지금 어떤 거냐면 웰빙 정당. 국민의힘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정당. 네. 그야말로 눈치를 살살 보고 기회주의적인 정당. 네. 이거 바꾸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있습니까? 말실수도 안 하고? 아니 그 많이 줄었다는 거죠. 많이 줄었죠. 예. 화물연대 파업 북핵에 비유한 건 조금 아쉽죠. 그렇죠. 그거는 조금 나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북핵은 더 나쁜 놈들이니까. 이 나쁜 비속어는 안 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요. 비속어도 안 됩니다. 나쁜 놈도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매하신 분께서 네, 네. 자, 김건희 여사도 잘하고 계십니까? 김건희 여사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앵커님께서 김건희 여사 나가가지고 그야말로 그 외교 무대에서 빛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빛나는 사실대로 역할. 보자고요. 빛나는 역할이요? 그러니까 외교관 100명이 못하는 거, 그러니까 200명이 못하는 그런 어떤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하나 트집 잡으려면 끝이 없죠. 네. 하지만 크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바이든하고 팔짱 꼈다 그러는데 그게 말입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나라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고 말이죠. 그렇게 보면 되고. 팔짱이 좋아하는 계기가 됩니까?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말이죠. 1 도와줄 거 2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화나를 안 왔다는 거. 그런 것들은 여사님이 말이죠. 앞으로 이제 나아갈 어떤 여사님의 활동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그런 어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번에도 기후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하시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아픈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어떤 활동을 영역을 좀 만들어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해나간다면 여사님도 좋고, 우리 국민도 좋고, 그다음에 외교 분야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유승민, 이준석을 잡을 사람은 나뿐이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정부 여당의 당수가 되는데. 유승민부터 이준석부터 잡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말이죠. 이준석이든 유승민이든 사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은 내부 청질만 계속했고 말이죠. 그건 누구도 민주당 사람들은 인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제가 무고죄로 고발해가지고 일단은 다운시켰고요. 예. 그다음에 유승민도 제가 수서경찰서에다가 주민등록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서경찰서가 이걸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너무 지금 고발을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승민이 뭐냐면요. 경기도 경선 나갈 때 김은혜 씨 나갈 때 그때 나갈 때 말이죠. 자기 죽은 차남댁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사실은 살지 않은 거예요. 60일 조건 성취시키려고 말이죠. 그러면 확실하게 그게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을 얻기 위한 그런 위장 전입이죠. 당선 목적 위전 전입이니까 제가 누가 뭐래도 말이죠.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수서경찰서가 말이죠. 근데 이 도 탐사한테 한동훈 장관의 주소를 준 곳도 바로 이 수서경찰서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법률가여서 또 여기까지 선을 지키시는군요. 그런데요, 요즘 대통령께서 관저로 이렇게 국민의힘 분들 이렇게 모셔다가 밥 먹습니다. 밥 먹어야죠. 그런데 김기현 의원 이게 당권 주자거든요. 경쟁자거든요. 예, 단독으로 밥 먹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요. 그거 김기현 의원이라고 합시다. 김기현 의원한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3시간 밥 먹었다면서요? 네, 그렇다면서요. 3시간 밥 먹었다는 얘기는 당신 하지 맙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김기현 대표 하지 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신업위를 부른다면 아마 30분 이내에 끝날 겁니다. 그래요? 예. 30분 만에 밥 먹으려고요? 30분만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요? 당신 하지 마가 아니라 임작 한번 해봐. 그러면 30분 아니라 3초에 나와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할 거면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이거는 하지 마였다. 저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뭐 좋은 거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안 들어가도 저는 밖에 있지만 뭐 좋습니다. 네. 관저에서 이렇게 밥 먹고 대통령과의 이 교감인데 소통인데 이게 또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내가 윤핵관이다, 내가 나만 힘이 있다 이렇게 좀 이런 언론 플레이 이건 언론 플레이 누가 한 겁니까 그거? 안 먹었다는 거? 모르겠어요. 김기현 의원이 한 겁니까? 아니면 그걸 용산에서 얘기했을 일 없고. 그러니까 윤핵관 부부 동반 모임도 이것도 조금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봐도 예. 그것들은 들어갔던 분들이 네. 나와서 흘린 것으로 보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함으로써 자기의 위상의 네. 어떤 좀 과시하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밥을 먹어도 네. 먹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체리 따봉 얘기도 하지 않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권 주자들 성에 안 찬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주자들 중에서는 조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주호영 의원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염두에 둘 수도 있고 예. 그게 뭐 한동훈 장관이네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까지 간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어쨌든 간에 좀 MZ세대라든지 이런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어떤 바람이라고 보고요. 제가 바로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지금 강신업 변호사를 또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MZ세대 얘기하는데 말이죠. 네. 우리 MZ세대 여러분, 저는 나이가 좀 여러분보다 많지만 정신연령이 저는 굉장히 젊고 어립니다. 네, 저는 17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도 정신연령. 19입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저는 사실 공천혁명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공천혁명 한다는 게 바로 젊은 사람들 말이죠. 네. 그리고 여성들 네. 그리고 또 지금 정치권에 있지 않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전국으로 네. 천하 인재를 두루 모으겠다는 겁니다. 아니 강신업 변호사 다 좋아요. 생각도 네. 젊고 깨어 있습니다. 네. 좋은데요. 네. 그런데 원외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을 이렇게 한 번에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정치권에 있었습니까? 네. 한 번에 잡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큰 혁명, 큰 인물은 말이죠. 밖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길러지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인물, 네. 그 정도는 밖에서 저 안에서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큰 인물. 사람은 밖에서 들어갑니다. 그럼 밖에서 들어가는 인물 강신업, 밖에서 들어가는 한동훈 장관요. 한동훈도 가능성이 있죠. 한동훈 장관 경쟁자인데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관료로서 예. 그다음에 검사로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정치인은 또 다릅니다. 정치는 저는 정치 바깥에 있었지만 그래도 변호사 하면서 말이죠. 네. 많은 어떤 그 정치에 대한 평론도 해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숙고와 사색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은 검사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과연 정치인으로서는 어떨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제가 만약에 겨루게 된다면 네. 그야말로 국민들 앞에서 그야말로 심사를 받고 네. 심판을 받아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김심은 김건희의 마음은 강신업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건희사랑 회장이었으니까 뭐 싫어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렇다고 그래서 당대표를 강신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솔직히. 윤심은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누구를 딱 정해가지고 네가 하라. 예를 들어서 관료는 모르겠습니다. 네, 특히 네. 뭐 특수부 검사를 시킨다. 네, 네. 그거는 맞지만 네. 정치인을 특히 당대표를 네가 해라. 자기도 스스로 말이죠. 스스로 네.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남이 이게 시켜가지고 남이 도와줘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경쟁해서 이기는 놈이 이기는 사람이 사람이네. 이기는 사람이 해라. 이렇게 얘기할 걸로 보입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는 오랫동안 이렇게 교감했고 또 오랫동안 또 그 말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또 역사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왜 했는지 좀 제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도권 대표론 이제 영남이 아니라 수도권 대표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영남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 지역적 한계, 그다음에 세대적 한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을 추스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네. 다만 신선하고 새로운 사람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그리고 MZ 세대한테도 그야말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젊은 사람 그리고 혁신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권 주자로서 이 당 이제
뭐 당심 민심 비율 이렇게 뭐 바꾸자. 전당대회 어떻게 바꾸자 이렇게 룰을 바꾸자 이 룰 가지고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진 앵커님께서 아시지만은 미군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말이죠. 예. 거의 민주당은 민주당, 공화당은 공화당 이렇게 역선택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역선택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건 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당대표는 당원에게, 대통령은 국민에게 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당원이 뽑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당원만을 뽑을 때에는 어떤 또 민심을 반영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민심을 좀 반영해야 된다면 그걸 저는 10% 정도 90대 1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당 대표니까 당원이 뽑는 게 맞죠. 네. 네. 전당대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지금 2말 3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3월 12일까지입니다. 네. 12. 네. 그럼 그때까지 하는 게 맞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비상대책위원회니까 네. 비상대책위원회는 짧아야 되는 겁니다. 예. 비상대책위원회장이 당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제가 뭐 거기에 준비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찬성합니다. 네. 2말 3초 말이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구상하고 거의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받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계시고 또 하나 설사 좀 미흡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네. 격려하고 응원해 드릴 때지 그것을 뭐 하나하나 꼴통 잡아가지고서 왜 그걸 2말 3초에 하느냐 5월에 하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한테 잘못한다. 국민한테 예를 들어서 무슨 크게 잘못했다. 그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지엽적이고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맡겨 드리는 게 맞다. 지금껏 대통령이 네. 좀 지엽적이고 작은 잘못은 했지만 국민한테 큰 잘못은 안 했다. 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왜 지지율은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그게 안타까운 점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간에 누구누구의 뭐 잘못이든 간에 지금 우리 뭐 앵커님께서 너무 잘하시잖아요. 사회자님께서 지금 5대5로 나눠져 있고 예. 다시 그 5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네. 이제 가면서 예. 윤 대통령의 진심 같은 것이 드러나면 우리 국민들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더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그럼요. 네. 예. 어차피 정치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쨌든 국민의 힘이 더 노력해야 되고 용산도 노력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더 노력하셔야겠죠. 자, 국민의힘을 네.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는다. 대표가 된다. 그러면 당을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말이죠. 정책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책이요? 예, 정책정당. 원래 율곡 선생님께서 정치란 뭐냐 딱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시패론과 시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을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네. 아주 간단해요. 현실을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저는 현실 진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그러니까 사법, 행정, 입법 그다음에 무슨 뭐 노조면 노조 다 진단을 해가지고 말이죠. 밤을 새워서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고 그걸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겠습니다. 물론 여당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세종대왕을 하나 말씀드리고 갈게요. 예. 세종대왕이 그 당시에 인구가 한 3,400만 밖에 안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토지 이 전등제냐 연등법이냐 뭐 전등법이냐 이거 가지고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17만 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9만 대 8만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17만 명을 상대로. 예. 그것이 세종대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당권을 잡는다면 정말 세종대왕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여론 듣고 그 들은 여론을 기반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정당 만들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준비가 많이 됐네요.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이제 취임 7개월 다 돼 가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일단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래도 처음 대통령 됐을 때 그리고 되는 과정에서는 소위 윤핵관이니 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또 그들에게 또 좀 의지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본인이 이제 그야말로 독립된 어떤 정치인이 되셨다고 보고요. 그래.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됐다고 봅니다. 아니 그 윤핵관과 독립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개국공신들 네. 대통령 측근들은 네. 사실은 조금 물러서거나 조금 조용한 행보를 보였는데 지금 것은 네. 근데 이번엔 좀 윤핵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뭐 계속 그런 건 있었지만 근데 윤핵관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건 없는 걸로 아는데 네. 물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이선으로 물러나는 건 좋고요. 그건 좋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어떤 정권도 이 또 개국공신을 갖다 그렇게 뭐 홀대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네. 다만 적재적소에 그분들이 그만한 역량과 어떤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면 그 자리에 가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도어 스태핑 지금 중단됐는데 네.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말이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2층에 이 집무실을 두고 1층에 프레스센터를 둔다는 거 그거야말로 획기적인 발상이다. 정치는 언론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도어 스태핑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문제는 이 도어 스태핑이 도어 스태핑 다 와야 되는데 지역적인 문제 그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문제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시 다듬어 가지고 정비해 가지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계속해서 도어 스태핑 물론 이거 하지 말라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네. 어쨌든 그 취지는 너무나 좋은 거고 정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래 다산 선생이 한 말이 있어요. 딱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네. 정치의 목적은 생민, 백성을 살리는 것이다. 정치의 방법은 소통, 소통. 오로지 정치의 방법은 소통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언론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네. 우리 또 앵커님과 소통하고 알겠습니다. 예, 소통하는 겁니다. 강신업 AI 지금 발동되고 있습니다. 예. 물어보면 탁탁 나옵니다. 저는 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 맞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취임 그 100일 또 기자회견도 못하고 좀 안타깝네요. 근데 사실은 기자회견은 했어요. 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뭐 어떤 얘기했냐면요. 예,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 남용한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야당 당수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그 당대표께서 억울하시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사법적 리스크를 벗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그렇게 국민을 위한 정치 하십시오. 다만 지금은 어쨌든 수사를 받고 있으니 그 수사에 말이죠. 성실히 임하고 그리고 재판에 임하셔서 거기서 만약에 내가 억울함을 벗는다 그러면 돌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법치입니다. 저는 법치주의자고요. 그야말로 이 나라든 회사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앵커 하시지만 이 KBS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앵커는 앵커답게 또 PD는 PD답게 네. 기자는 기자답게 네. 플라톤이 말한 답게 말이죠. 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정의가 실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신업 변호사님 네. 말대로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안 했고요. 네.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변호사님 건희사랑도 운영했고요. 네. 김건희 여사하고 가까우니까 이거 물어볼게요. 천공 스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몰라요? 예, 저는 그리고 원래가 알라고도 안 하고 기본적으로 말이죠. 자, 곤란하니까 모른다고 아니 하시는 그건 진짜 모릅니다. 근데 노코멘트가 아니라 모릅니다. 천공 스승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예. 천공은 천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우연히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만 가지고 천공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이고 천공이 무슨 그렇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 권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되고 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가사 되기 전에 조금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네. 되고 나면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조금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이 네.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천공은 국민들이. 사실은 뭐 어쨌든 왜 이런 리스크를 아무런 관리가 안 될까요? 근데 관리할 수 없는 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러니까 알고 지냈다고 쳐요. 만약에 대통령 되시기 전에. 근데 알고 지냈는데 그걸 가지고 알고 지냈던 걸 모르고 지내는 걸로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입으로 자기 떠드는 거 자기 발로 자기 가는 걸 너 가지 말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천공은 천공대로 그냥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고 자기 행동을 하는 건데 이거를 연결 지으니까 네. 연결 짚지 마시면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근데 국민들은 이런 게 호기심이 재밌잖아요. 있잖아요. 네네. 원래 호기심입니다. 네. 대통령실 국제법률비서관으로 이영상 쿠팡 부사장 전 검사 이렇게 임명했는데 또 검사를 또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또 줬어요. 그 검사는 별로 저는 그렇게 검사만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검사가 아무리 똑똑하기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네. 이 스튜디오도 말이죠.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또 의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명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이게 돌아가는 거지. 그렇죠. 검사만 갖다 놓으면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조금 검사를 사랑이 좀 지나치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대통령한테도 또 그럼요. 저는 사실 할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너무 쓰는 건 좀 지나친 그렇죠. 것 같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저 얼마 전에도 인터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인사에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 되면 그 인사도 말이죠.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지금은 제가 자연이니까 대통령한테 말씀드릴 자격이 못 되잖아요. 그리고 의치도 못 되고 제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말이죠. 그야말로 국민들의 말씀을 갖다가 가감없이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 레이스가 펼쳐지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하는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